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직업은 닥터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아빠와 함께 살고 있죠.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한 뒤 저는 쭉 아빠와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엔 셋이서 살았고요. 아빠,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 재혼하시는 거 어때요? 세진이 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재혼하면 집 나가버리겠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아빤 여태 그걸 기억하세요? 그건 제가 어려서 철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 말은 무시하고 좋은 분 나타나셨을 때 후딱 재혼하셨어야죠. 우리 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줄 몰랐지? 아빠, 농담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아빠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거 지금도 엄청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분 나타나시면 저 신경 쓰지 말고 꼭 재혼하세요. 네? 너 시집 갈 때 되니까 아빠 신경 쓰여서 그러냐? 아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어차피 결혼 생각 딱히 없는 거 잘 아시면서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안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아빠는 네가 좋은 남자 만나 다복하게 살았으면 싶다. 아빠처럼 혼자 네가 늙어가는 거 아빠는 원치 않아. 아빠가 재혼하시면 저도 시집 갈게요, 그럼. 저 시집 보내고 싶으시면 아빠부터 장가 가세요. 네? 뭐라고?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이 나이에 옥지 장가라도 가야 하나? 그러니까 저한테 시집가라 잔소리 그만하세요. 알았다. 그럼 너도 아빠한테 재혼하라는 둥 쓸데없는 소리 말어. 암튼 우리 아빠 고집은 못 말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아빠가 학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더군요. 아빠, 비도 안 오는데 어쩐 일로 절 데리러 오셨어요? 오늘 세진이랑 아빠가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좋은데 어디? 세진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아, 신난다. 토요일도 아니고 어린이날도 아닌데 놀이공원 가는 거예요? 아빠랑 데이트하자. 대신에 아빠가 아는 아줌마 한 명 데리고 같이 가도 될까? 아줌마? 세진이도 만나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아줌마가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좋은 분이시거든.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간 돈가스집에 웬 참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안녕, 세진아. 만나서 반갑다. 아줌마는 아빠 오랜 친구인데 세진이 보고 싶어서 오늘 같이 데이트하자고 했어. 오랜 친구요? 그래. 이 아줌마는 아빠의 오랜 친구란다. 아줌마, 혹시 우리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 세진이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묻지? 혹시 세진이는 아빠가 결혼하는 게 싫으니? 싫어요. 저는 새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가 재혼하는 거 절대 반대해요. 아빠, 이 아줌마랑 결혼할 거예요? 세진아, 사실은 아빠가 좀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세진이 새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아빠 거짓말쟁이. 나하고 동물원 데이트 가자고 해놓고 이 아줌마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빠가 재혼하면 난 집 나가버릴 거예요. 새엄마 절대 싫어요. 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돈가스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아빠의 오랜 지인으로 아빠가 이혼하신 후 가까워졌고 재혼도 결심하신 상태였죠. 그 아주머니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이었는데 어린 딸이 딸린 아빠와 결혼을 결심하신 거였어요. 어린 저는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그저 재혼하면 아빠를 뺏기는 것인 줄로만 알고 그런 위약을 부렸던 거였습니다. 아빠, 저 지금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아빠랑 그 아주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돌이켜보면 그분도 좋은 분이셨는데. 저 때문에 아빠가 행복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신 것 같아요. 넌 그때 일을 여태 기억하고 있니? 언제적 일인데 그렇게 곱씹고 있어? 아빠처럼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한테 시집 안 오길. 그 아주머니도 잘 된 거지 뭐. 아빠는 옛날 일 다 잊어버렸으니 너도 너무 개념치 마라.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빠가 그 아주머니를 아주 많이 좋아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중학교 시절 서랍장 맨 밑 서랍에 꽁꽁 숨겨놓은 아빠의 일기장과 그 아주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어린 저의 반대로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되는 길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머리가 굵어갈수록 저는 그날의 제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후회한들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날의 만남 이후 얼마 안 있어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셨거든요. 그 후로 저희 아빠는 평생 재혼도 하지 않고 어린 저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빠 직업이요. 환경미화원입니다. 예전보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좀 직업적으로 천시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직업이고 또 업무 강도나 환경도 힘들고 열악한 것이 사실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아빠는 30년 넘게 환경미화원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제가 어려서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거의 새벽과 밤에 일이 많은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네 아빠가 집에 돈만 좀 있었어도 저런 굳은 일하며 살 사람이 아닌데. 없이 자란 집에서 태어난 게 죄지. 죄야? 어머니, 4대 보험 다 되고 이만큼 월급 나오는 직장도 잘 없어요. 전 제 일에 만족하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남들 잘 때 자지도 못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게 마음이 아파 그런다. 네가 공부를 못하던 아이도 아닌데. 그래도 아이 키우고 한 집안의 가장 노릇하려면 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전 어머니 오래 건강하시고 세진이가 무탈하게 잘 크면 더 바라는 것 없어요? 아유, 처복이라도 좀 있었으면 내가 속이 덜 상했을 거야. 그리고 세진애미 9년만 생각하면 내가 억장이 다 무너진다. 아유, 아이고. 어머니, 세진이 듣는 앞에서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세진이 잠들었으니 내가 하는 말 아니냐.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멀쩡한 서방이랑 토끼 같은 딸내미 놔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서 아휴, 어디 남 부끄러워서 내가 이혼했다는 말 꺼내지도 못한다. 이혼이 자랑도 아니고 광고에서 뭐 하게요? 남들 수군거리는 말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남의 집 일 관심 3일 안 간다고 수군거리다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요. 네가 그리 의연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니 그게 그저 애미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다 싶다. 네 속이야 문드러지고 썩어날 게 분명하다만.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 사람 말은 아예 꺼내지 마세요. 알았다. 늙은이 느는 게 주책밖에 없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지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좋은 일도 아닌데 자꾸 곱씹어서 뭐합니까? 인연이 아닌 사람을 만나 한 입을 덮고 살려다 보니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세진이가 부디 엇나가지 않고 잘 커야 할 텐데. 저 어린 것이 늘 걱정이다. 우리 세진이는 잘 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 아빠의 지난 30여 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오로지 일과 딸을 키우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아빠는 제 교육과 뒷바라지에 엄청 헌신적이셨습니다. 아빠, 우리 형편에 개인과외까지는 무리예요. 학원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든 따라가 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집들도 돈이 남아돌아 과외하는 거 아니다. 네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아니고 장차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모범생인데 과외비는 걱정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 제 과외는 됐으니까 제발 구멍난 패딩 재킷이나 새로 하나 사 입으세요. 아빠는 안 입고 안 쓰면서 저한테만 그러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다고요. 아빠는 어차피 밖에 청소하러 나가면 패딩 좋은 거 입어도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작업복 입고 밖에서 일하는데 비싼 패딩이 무슨 소용이니? 그리고 네가 영 신경 쓰이면 세진이 네가 하루라도 빨리 의사가 되어서 아빠 좋은 옷 사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빠는 내가 꼭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만 아니면 여의사만큼 좋은 직업이 세상에 또 어딨니? 아빠는 많이 못 배워서인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직업 같더라. 제가 의사 되는 게 아빠 소원이면 저 꼭 의사 될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꼭 의대 갈게요, 아빠.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의사가 되든 아니든 아빠는 세진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 소원이란다. 아빠의 헌신과 저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절감했기에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남들 6개월 하는 과외를 저는 3개월만 하기 위해서 과외 하나를 받아도 아등바등 독학에 매달렸죠. 세진아, 선생님 과외 경력 20년에 너처럼 독한 애는 처음 본다. 어떻게 숙제 내준 거 말고 다다음번 챕터까지 싹 다 풀어오니? 죄송해요, 쌤. 저희 아빠가 너무 힘들게 과외비를 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도를 좀 빨리 나갔으면 해서요. 제가 관둬도 선생님은 워낙 인기에 대기가 많으니까 다른 애들이 제자리에 들어오면 되니까 패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해서 좋구나. 선생님도 너만 할 때 힘들게 공부해서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 그럼 네 페이스에 맞춰서 진도 한번 빨리빨리 빼보자. 감사합니다, 쌤. 고2와 고3 생활 내내 저는 거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왜 침대 놔두고 맨날 책상 아니면 책상 밑에서 새우잠을 자니? 침대에서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그럼 아침 공부 놓쳐서 밸런스가 깨져서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잠은 좀 편하게 자야지. 그러다 몸 상할라. 공부하는 중간중간 스트레칭하면서 공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고집 부리지 말고 잠은 침대에서 자. 네가 정 못 일어나면 새벽에 아빠가 일 나갈 때 깨워줄게. 너무 편하게 자면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래요. 주말이나 많이 피곤할 땐 침대에서 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굴 닮아 네가 이리 악착 같은가 모르겠다. 누굴 닮긴요? 악착 같은 거 닮은 건 다 아빠 빼박인걸요? 그런가? 아빠가 우리 세진이 키우는 맛에 세상 산다. 우리 딸 때문에 아빠가 살맛이나. 아빠는 원래 이혼하시기 전에 약주도 좋아하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시고 저를 키우게 되면서 그 좋아하는 약주까지 끄는 아빠셨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에게 올인하는 그 마음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단한 것인지 알기에 저는 아빠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여전히 큽니다. 학창시절 내내 독하게 공부해서 재수 없이 의대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모두 그런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아빠,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2군데나요. 한 군데는 차석이고
한 군데는 그냥 장학금 없이 합격이요. 우리 딸 대단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아빠는 우리 세진이가 꼭 해낼 줄 알았다. 아빠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 빨리 의사 돼서 아빠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런 생각 말고 대학 들어가면 너도 연애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빨리 시집갈 생각도 해야지. 뭐하러 시집을 가요? 난 시집 같은 거 안 가고 아빠하고 평생 살 건데? 농담처럼 하던 말이 진담이 된 건지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없이 캠퍼스 생활을 보냈습니다. 의대 공부란 것이 원체 공부량이 많기도 하고 또 공부 시간 외에는 과외를 여러 개 뛰느라 시간이 없던 탓도 있죠. 대학 졸업 후에는 전공이다 레지던트다 대학 때 못지않은 빡빡한 과정들을 밟으며 또 연애할 여력이 별로 안 생기더군요. 중소기업 재벌 2세고 그 집 둘째 아들내미. 국내 명문대 출신에 얼굴도 훈남인데 한번 만나볼래요? 전 딱히 결혼 생각이 아직 없어서요.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저번 의대 동문 모임에서 축사를 하다가 그분이 박 선생님을 좋게 본 모양이에요. 글쎄요. 전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요. 최 교수님이 은사님 아니세요? 듣기론 최 교수님 말씀하면 박 선생님이 한번 만나볼 거라던데. 안 그럼 내가 최 교수님께 전화를 한번 돌려야 하나? 아니요, 그러실 것까진 없고요. 의사가 되고 나니 이곳저곳에서 제가 사회적으로 얽힌 인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접근해오는 마담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미인도 아니고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의사라는 전문직이 주는 메리트가 그런 좀 귀찮은 일들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평소엔 거절하곤 했지만 담당 교수님이나 직속 선배를 걸고 그런 제의를 해오는 만남들을 매번 단칼에 거절하는 일도 애매한 일이었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가끔 마담들이 소개해준 선자리에 나가면 아버지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이 이제는 의사고 자리도 잡히셨는데 아버님더러 계속 미화원 일을 하라고 할 작정이세요? 힘드시니까 관두시는 게 어떠냐 말씀은 드려봤지만 아직은 아픈 데 없이 정정한데 집에서 노는 것도 적성에 맞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셔서요. 어르신들이야 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죠. 박 선생님이 처한 사회적 위신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품위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던가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품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대가 변한 지가 언젠데 아직 중세를 살고 계신가 봅니다. 불쾌하셨다면 미안해요. 그렇지만 애초에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집안 역시 어디 내놔서 꿀리는 것 없는 집안인데 장인어른이 환경미화원 한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라서. 그럼 애초에 맞선 상대를 잘못 고르셨네요. 그쪽 집안과 견주어 손색 없는 조건의 처자를 다음부턴 좀 더 심사숙고하시죠. 저 역시 직업을 귀천 따지는 시대착오적인 집안의 남자와는 부부의 연을 맺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맞선 자리를 나가면 열의 아홉은 그런 불쾌한 질문을 들어야 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껄끄러운 인맥이 걸리건 말건 맞선이라면 무조건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핑계는 인위적인 만남이 싫다였고 그런 핑계마저 통하지 않자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거짓말로 변명하며 그런 자리를 애초에 차단해버렸죠. 세진아, 너 그러다 진짜 영영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는 거 아니니? 와, 요즘도 그런 걱정을 하냐? 맞선 남자들 시대착오적이라 욕했는데 내 친구가 그러네? 시가란 말이 아니라 소개팅마저 안 하면 너 연애도 평생 못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맞선 같은 거 안 본다 했지. 누가 연애도 안 한대? 너 모태솔로잖아. 이 페이스대로면 너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는 거 시간 문제야. 처녀 귀신이 뭐 어때서 강단 있고 주관 있고 나쁘지 않다고 봐.
너 농담하는 거지 지금? 하나도 안 웃기니까 제발 억지로라도 누구 좀 한번 만나볼 생각을 해봐. 너 너무 일에만 파묻혀서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된다? 글쎄, 난 아버지 모시고 내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 결혼은 모르겠지만 연애는 하면 삶의 윤활유가 되니까. 내가 해봐서 좋으니까 너한테 추천하는 거야. 고정관념 섞인 잔소리가 아니라. 나 아는 괜찮은 선배가 있는데 이번 주에 소개팅 어때? 뭐 좋아. 너는 언제나 직원해주는 찐친이니까 네 말은 들어야지 뭐. 제가 연애나 결혼에 너무 무관심한 상태로 지내는 걸 염려한 친구가 하루는 소개팅을 제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권유였고 저는 주말에 소개팅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세진아, 지금 바쁘니? 지금 잠깐 약속이 있어 어디 나가려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일을 하다가 취객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만 대낮부터 술에 취해 골목에 웅크려 있길래 좀 비키라 했는데 본인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 아빠, 지금 당장 제가 거기로 갈게요. 경찰서가 어디예요? 청소하다가 진상 취객들과 시비 붙는 일이 흔한 아빠셨죠. 그런데 그렇게 경찰서까지 간 적은 처음이었고 저는 깜짝 놀라서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죄다고 해서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 죄도 아닌 걸 기라고 하진 않는다고. 멀쩡한 사람 빗자루로 때려놓고 뭐? 공밥 먹을 각오하라고 이 아저씨야! 복잡하게 경찰 조서를 받고 합의에 실패해서 저와 아빠는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형사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박철원 씨, 그리고 따님은 박세진 씨. 혹시 직업이 의사세요? 제 직업이 의사인 건 어떡해. 이런 우연이 또 있네요. 엊그제 소개팅 펑크 내셨죠? 네, 그날 저희 아빠 경찰서에서 조서 받느라요. 제가 그날 소개팅서 바람 맞은 남자입니다. 아하, 이제 뭔가 알겠네요. 그쪽 소개시켜준 제 친구가 이번 일로 변호사도 소개해준다 해놓고 그 변호사가 소개팅하기로 했던 분이라는 건 또 설명을 안 했네요. 민정이가 좀 짓궂은 데가 있죠? 암튼 그날 죄송했어요. 제가 미리 연락도 못 드려서. 아닙니다. 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일단 아버님 사건 처리하러 여기 사무실 오신 거니까 경찰 조서 받은 날 사건 당일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소개팅하기로 했던 변호사는 차분하게 아빠가 억울하게 걸려든 형사사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갈 뻔한 일을 상대 측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내밀어 사건을 일단락시켜 주었죠. 근처 CCTV들이 고장난 걸 빌미로 그런 협박을 일삼는 상습범들이 있는데 딱 그런 케이스더군요. 다행히 사건이 있던 자리 반경에 늘 주차하는 차들 중심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은 이런 형사사건 판결에 시간도 예전보다 엄청 오래 걸리던데 변호사님 덕분에 일이 깔끔하게 빨리 해결되었네요. 그럼 우리 미뤄뒀던 소개팅 다시 하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제가 펑크낸 데다 신세까지 많이 져서요. 아빠가 취객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골치 아픈 형사사건에 휘말릴 뻔한 일이 소개팅하기로 했던 변호사의 기지와 야무진 일처리로 일사천리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가해자로 몰던 취객이 되려 무고죄로 고발을 면하기 위해 저희 측에 합의금을 물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뒤늦은 소개팅을 하고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그 변호사와 저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 정도 평범한 데이트를 했고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에 다다랐죠. 우리
더 미루지 말고 결혼하는 게 어때? 당신이 비혼주의자였던 건 알지만 나 만나면서는 생각이 좀 바뀐 걸로 아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당신 만나고부턴 나도 결혼이란 게 하고 싶어졌어. 그럼 더 미루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래? 그런데 명석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 그게 뭔데? 난 솔직히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혼자 계신 우리 아빠가 마음에 많이 걸려. 당신도 알 거야. 아빠가 내겐 어떤 의미인지. 본인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날 키운 분이라 내가 결혼하면서 아빠가 혼자 외롭게 사실 거 생각하면. 자기야, 내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당신한테 청혼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자기랑 결혼하면서 당연히 장인어른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집도 그래서 좀 큰 걸로 얻을 생각이야, 신혼집은. 나한테는 이런 방구 그런 말 없었잖아. 당신한테는 말 안 했지만 이미 장인어른께는 다 말씀드렸어. 결혼해서 당신과 아버님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싶다고. 전 남자친구의 그 어떤 청혼의 말보다 그 말에 더 감동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당장 그 사람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사실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왕래를 일찍 시작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에 들러서 아빠와 소주도 기울이고 허물없이 구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아직 그 사람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좀 긴장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나 자기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 좋단 여자가 며느리로 최고다주이신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집은 평창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고 생각보다 재력이 남다른 것 같더군요. 자기네 집 이렇게 부자였어?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평범한 월급쟁이 변호사처럼 얘기하더니 그거 다 연기였어? 연기라니. 내가 왜 쓸데없이 자기 앞에서 연기를 해? 내가 평범한 월급쟁이 변호사인 것도 사실이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재력이 있으시지만 사업 물려받아 하는 건 형이고 또 자식들에게 유산 상속 안 하고 기부하실 거라고 공표하신 분이라고. 아무튼 알겠어.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던 집이 당신 집이라니까 좀 당황스럽다. 자기야, 부담 가질 것 없어. 말했다시피 아버진 유상 상속 안 한다. 옛날부터 선언하신 분이고 우리 부모님 소각적으로 며느리 집안 조건 보고 뭐 그러는 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널찍한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시부모님 내외께서 절 반겨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네가 세진이구나. 그간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구나. 반갑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처음이라 나도 설레고 긴장이 되더구나. 불편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렴. 반갑다. 그런데 네 얼굴이 어머, 우리 가정부랑 생긴 게 똑같네. 당신은 사람 초면에 두고 그런 신뢰의 말이 어딨어? 아니죠.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도 보세요. 아무리 봐도 너무 닮았어요. 전 좀 의아한 생각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 내외를 따라 들어간 저택안은 으리으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새삼 남자친구의 재력을 좀 실감하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전 커피를 들고 주방에서 나온 가정부를 보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지 얘! 너 어딜 갑자기 그렇게 뛰쳐가니? 세진아, 너 왜 그래? 당신이 아까
그런 말에서 불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 분들이 하는 얘기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전 그런 말을 신경 쓸 새도 없이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가정부 아주머니 얼굴을 본 순간 전 기절할 것처럼 놀랐어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그 옛날 저와 아빠를 버리고 외간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 친정엄마셨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와 헤어지긴 했지만 엄마의 젊었을 적 사진이 아직도 앨범 속에 몇 장 남아있었고 전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엄마 얼굴을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상봉한 엄마였는데 아무 말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엄마에 관해 왜 그리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냐고요? 엄마는 사회적으로 아빠를 배신해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린 상간녀였습니다. 게다가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기억되는 엄마와의 마지막 날의 에피소드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아 있었죠. 때는 제가 6살 무렵이었고 아빠는 일을 나가셔서 저와 엄마만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따라 곰국을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한 냄비 가득 만드시더군요. 엄마, 장조림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세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두고두고 오래 먹으라고 그러지. 엄마가 자꾸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저의 그 말에 엄마는 대답 없이 좀 복잡하고 슬픈 표정으로 웃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다란 짐가방을 꺼내더니 엄마의 짐을 싸시는 겁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가 어디 여행 갈 데가 있어. 그럼 세진이도 데려가는 거죠? 아니야. 이번 여행은 엄마 혼자 떠나. 세진이는 아빠랑 10번만 자고 있을래? 10번만 자면 엄마 오시는 거예요? 대답은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였죠. 전 이상한 예감에 집을 나가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여행 나중에 가면 안 돼요? 네? 미안하다, 세진아. 엄마는 여행을 떠나야 돼, 지금. 그럼 세진이도 데려가요. 나도 데려가요. 아빠가 곧 돌아오실 텐데 아빠 곁에 세진이가 있어야지. 안 그러니? 엄마는 엉엉 우는 저를 뿌리치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유리창을 열고 저는 엄마가 가시는 뒷모습을 봤는데 웬 아저씨 한 명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나오자 짐가방을 받아들고 차 트렁크에 싣더군요. 엄마! 엄마! 전 창문을 열고 목이 쉬어라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한번 뒤돌아보셨을 뿐 대꾸 없이 그 아저씨가 몰고 온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약속한 10밤이 지나도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에겐 장조림이 가장 싫어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와서. 세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너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었니?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되려 내가 죄송하지. 인사도 없이 뛰쳐나와서. 너 혹시 우리 집 가정부 아주머니 때문이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그분은 내 친엄마야. 세진아, 안 그래도 지금 가정부 아주머니가 널 만나시겠다고 따라오셨어. 일단 만나서 네가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 보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야. 나와 아빠를 버리고 간 엄마를 난 절대 용서 못해. 세진아, 난 네 엄마가 아니라 이모란다. 한참 남자친구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댁의 가정부 아주머니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울며불며 소리 지르는 내게 기함할 만한 고백을 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셨죠. 당신이 내 이모라고요? 그래, 세진아. 난 네 친이모야. 네 엄마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하고 얼굴이 똑같은데 그게 무슨... 사실 네 엄마와 난 쌍둥이 자매였단다. 전 어려서 한 번도 이모를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이모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건 당연히 그랬을 거야. 이모가 옛날에 집에서 하도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한동안 네 외가댁과 절연하고 지내서 아무도 내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별별 일이 생기는 게 인생 살았지만 오늘 너와의 만남은 나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가게였던 세진이 네가 이렇게 어엿한 아가씨가 되다니. 아주머니가 제 친이모라면 그럼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너희 엄마는 3년 전에 병으로 명을 달리했다. 그것도 먼 타국 땅에서 명을 달리해서 시신을 겨우 수습해 한국으로 들어와 몇 자리를 마련했는데 너에겐 연락도 못했어. 과거 너희 엄마의 치부 때문에. 엄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나라도 그때 너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집안 어른들이 야단하며 하도 말리는 바람에 미안하구나. 이모라도 너에게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엄마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오해를 터뜨렸고 그런 저를 안아주는 이모 역시 한동안 주체하지 못할 폭풍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와 이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 없이 네가 자라서 이모도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다니 대견하다 세진아. 네 엄마가 저 세상에서도 이젠 걱정 없이 편히 쉴 수가 있겠다. 이모는 그동안 제가 전혀 알고 지내지 못했던 엄마의 지난 근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속에서 엄마가 용서받기 힘든 죄인이라는 거 나도 안다. 이모, 저는 나에게 뭘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다만 네 엄마가 너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널 그렇게 버리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 힘들어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싶구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가 함께 떠난 남자는 사실 네 엄마의 첫사랑이었다. 집안에서 하도 반대하는 바람에 결혼 어그러지고 네 아빠와 결혼한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 사람과 다시 만났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 사람이 당시 건강이 안 좋아서 시한부였는데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 그럼 시한부 선고받은 첫사랑을 따라간다고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엄마를 미련하다 욕해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세진아,
네 엄마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란다. 생전에 그런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프더라도 돌봐줄 누군가가 그 사람 곁에 있었더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이다. 지금 와서 그런 변명이 다 무슨 소용 있어요. 알아. 너에게 변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래도 너에게 설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병 고친다고 네 엄마와 그 남자는 미국으로 갔는데 5년 정도 힘들게 투병하던 그 남자가 명을 달리했고 그 후로 너희 엄마는 평생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죄책감에 힘든 나날을 보내셨어. 그렇게 아빠와 날 버리고 떠났으면 좀 행복하게라도 살았어야죠. 네 엄마가 너 고등학교 졸업식 날 몰려와서 본 거 너는 모르지? 그게 무슨... 네가 공부 잘해서 의대 들어갔다는 소식 듣고 네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너랑 네 아빠 앞에 나타날 염치는 없으니 위에서 몰래 네 고등학교 졸업식을 구경했단다. 그 옆에는 이모도 있었고. 엄마, 말도 안 돼요. 엄마. 우연으로라도 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말들을 털어놓을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하늘에서 네 엄마가 이런 우연을 만든 게 아닌가 싶구나. 저의 상견례 자리는 생각지 못한 이모와의 상봉으로 이어졌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도 남자친구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인자하고 성품이 온화한 분들이셨고 저를 며느리로 반겨주시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모가 가정부 일을 그만두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 일 그만두시는 게 혹시 저 때문이세요? 제가 그 집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러시는 거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내가 건강이 좀 좋지가 않아. 건강이 안 좋다니 어디 가요? 유방암 3기 진단 받은 지 꽤 된단다. 수술도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서 일을 계속하는 건 무리인 상황이야. 이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조카가 의사인데 그런 걸 감추시면 어떡해요? 전 당장 이모를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와 다시 검사를 받게 했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모, 오늘부턴 제가 이모 주치의예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다행히 제 전공이 이모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과여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동료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모의 치료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모의 수술날이 다가왔고 저는 직접 이모의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족들 수술은 직접 안 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모가 특히 제가 수술해 주시길 바라세요. 박 선생 실력이야 믿을만 하니까 이모 바람 들어드리는 게 나쁠 것도 없지 뭐. 이유가 썩 좋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자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식 얼마 전에 이모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혼여행도 미루고 이모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런데 이모가 저런 상태인데 신혼여행 가는 것도 내키지가 않아서. 당신 선택은 당연한 거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서 무슨 여행이 즐거워? 신혼여행은 나중이라도 떠나면 되니까 이모님 치료나 신경 써. 이해해줘서 고마워.
유방암 수술 후 한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이모는 다행히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초기에 동료 의사들과 진단을 내리기론 예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힘든 상태였는데 나름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 있는 호전을 본 것이었죠. 이모,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곧 완치 판정 내릴 수 있겠어요. 세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희 부부가 나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떠나고 의사 조카 덕에 이모가 호강하며 투병을 했구나. 아니에요, 이모. 잘 챙겨 드시고 치료 잘 받아서 우리 완치 판정 꼭 받자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네가 큰 걸 네 엄마가 봤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한 계절 정도가 흐른 뒤 이모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뤄둔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전에 저희 엄마의 무덤을 찾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엄마의 무덤을 찾으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더군요. 엄마의 무덤은 엄마가 나고 자란 강릉 지역의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세진이. 엄마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달랑 엄마의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인 그 무덤 앞에 다다르자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저는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엎드려 오열을 터뜨렸어요. 살아생전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이 북받쳐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그만 울어. 당신이 너무 울면 어머님이 속상하실 것 같다. 그래, 좋은 날 찾아뵌 건데 너무 울면 안 되지. 엄마, 세진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요. 이모 건강해지셔서 퇴원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도 이제는 엄마 원망 안 하니까 그곳에서 편히 쉬시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결국 다시 울음보는 터지고 말았고 그런 저를 꼭 안아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뤄두었던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고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 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세진아, 네가 쌍둥이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냐? 네, 아빠. 시험관 시술을 한 것도 아닌데 쌍둥이를 임신해서 저도 그 사람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빠가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잘 맞구나. 우리 손주들 태어나서 돌보려면 아빠도 일 정리를 해야겠네. 저야 진작에 아빠가 좀 쉬셨으면 했는데 잘 됐네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돌봐주시겠던 분이 저에게는 한 분이 또 있어요. 바로 저희 이모님이십니다. 세진아, 네 아빠만 안 불편하면 이모도 네 쌍둥이 아기들 돌봐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빠의 반응이 솔직히 좀 걱정이었는데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특효지. 내가 지금 와서 네 이모와 얼굴 붉힐 일이 뭐 있겠니? 늙음하게 네 아기들 같이 돌본다면 아빠도 나쁠 것 없다. 아빠는 다행히 이모를 보는 걸 그리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모는 최근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쌍둥이들 볼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산부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갖다 주시는 이모죠. 이모, 힘드신데 자꾸 이런 거 안 싸다 주셔도 돼요. 네 덕분에 이모가 치료비 걱정도 없이 암 완치를 했잖니. 그게 아니더라도 이젠 네 엄마 대신으로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단다, 세진아. 전 가족들의 염려와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임신기간을 거치고 일남일녀의 쌍둥이를 순산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를 할 때 이모는 곁에서 저를 무척 살뜰히 봐주셨어요. 세진아, 먹기 싫고 물려도 미역국을 한 사발씩 먹어줘야 한다.
그래야 빨리 몸도 회복하고 젖도 잘 나오지. 이모가 생선 미역국, 쇠고기 미역국, 거기다 성게알 미역국까지 돌아가며 끓여주셔서 질릴 틈도 없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여자는 평생 골병을 면한단다. 자, 고기도 푹푹 떠먹고 나물도 다 먹어라. 예, 이모.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해줬을 법한 살뜰한 보살핌을 제게 해주시는 이모입니다. 네 엄마가 살아생전 너 시집가는 일이며 아기나 산후조리 같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더니 이렇게라도 내가 네 엄마 대신 보살펴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모는 엄마랑 사이가 좋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언니였고 세상에서 날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이었지. 널 엄마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돌아가신 분이라 네 엄마 몫까지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이모 심정이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네 엄마 한이 좀 풀릴 것 같아서 말이야. 이모, 저는 이제 엄마 다 용서했어요. 이모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그거고 이모는 이모 자리에서 내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모. 별 말씀을. 아기 깨기 전에 너도 얼른 한숨 자두렴. 친정엄마가 없는 산모들은 좀 서러운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전 결혼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각오하고 있었는데 분에 넘치는 이모의 보살핌 속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싶을 만큼 이모는 헌신적으로 저 아기를 돌봐주십니다. 이번 달부터 이모가 아무리 거절하셔도 용돈을 드리려고 남편과 결론을 내렸네요. 당신 만나서 나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이모도 만나고 엄마 소식도 듣고 또 엄마도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천생연분인 거 이제 알겠지? 응, 알겠어. 고맙고 사랑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